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연입니다. 누가 일부러 이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주지 않으니 사연자분도 화가 날 수밖에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보같이 거절을 못하는 며느리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미안하기도 했고, 거절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제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거절 못하는 제 성격이 엄청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한 게 없는데, 결혼을 한 거밖에 없는데 기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선 문제가 되곤 했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니까 먼저 결혼을 한 선배가 그러더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하면 금방 지치게 될 것이라고,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얕게 행동을 하라고 그리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맹추야, 사회생활에서 거절 못하는 것하고 결혼하고 나서 거절 못하는 건 천지 차이야. 적어도 사회생활에서 거절 못해서 네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긴 하잖아. 네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긴 해도 은근 사회생활에 야가 빠진 사람이라는 거 잘 알거든? 그런데 결혼 생활은 달라. 시대 그리고 남편한테 거절 못하면 바보 취급은 당연한 거고, 다 들어주긴 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은커녕 호구 취급만 당하는 거라고.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시댁은 원래 그래.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해 못할 것들 투성이거든. 합당한 보상이 없는 거엔 거절을 좀 하라고. 결혼한 선배로서 솔직히 까놓고 충고해주는 거다. 너 내 말 그냥 허투루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울고불고 질질 짜지 말고 거절을 좀 하라고, 이 맹추야. 제가 선배에게 저런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일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잘한 시댁의 요구사항 그리고 남편의 요구사항 별 타격 오지 않았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저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한 번 혼이 난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만두를 먹지 않습니다. 만두 자체를 좋아하질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잔뜩 만두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만두가 아니라 직접 속을 만들고 피를 만들어 하신 거라 그 정성에 저는 감사하다고 받아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의 수고를 덜게 해주시려 만두를 쪄 오기까지 하셨거든요. 남편이 만두를 좋아한다고 꼭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아들이 내가 빚은 만두를 참 좋아해. 오랜만에 솜씨 한번 부려봤다. 넌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까 한번 맛보고 즐기려고 노력을 해보렴. 이 맛있는 걸 왜 싫어할까? 우리 아들은 내가 만든 만두만 먹는다. 이거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너는 고급 만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를 접하게 되는 거야. 꼭 한번 먹어보렴. 알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 꼭 챙겨주고. 제가 만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싫어서입니다. 먹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데 만두에 들어간 고기에 붙어있는 그 비계 씹는 걸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토를 할 정도로 말이죠. 아마 이 기억은 어렸을 때 생겼던 것 같긴 해요. 우리 엄마 잘못이겠죠. 엄마가 비계가 잔뜩 붙어있는 고기를 만두에 넣어서 제 입맛이 뒤틀려 버린 거겠죠. 그래서 만두는 입에 되지도 않고 먹는 상상을 하기만 해도 입안에 그 특유의 비계 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정성이 있으니 저는 남편 잘 챙겨주겠다고 했고 감사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남편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터라 음식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찬사를 하시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던 만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만두를 만들어서 당신 먹으라고 쪄 오셨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정성이니 저건 얼른 먹어 치워야겠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응이라고 대답만 할 뿐 그 만두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저거 이미 쪄온 건데. 저러다가 냉장고 안에서 상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기에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만두를 먹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일러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두는 그 누구의 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우리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 만두를 발견한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 냉장고를 막 열어보시는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싸다 준 그 통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보시고는 열어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치웠어야 했는데 그 만두 전사한 것을 제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게으른 제 탓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만두가 빨리 쉴 줄을 몰랐었네요.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원래 그렇게 빨리 쉬어버리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그 만두를 보시고는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죠. 정성 들여 아들 먹이려고 만들어 오신 건데 냉장고에서 쓸쓸하게 썩어가고 있었으니 시어머니 정성을 무시했다 생각이 드셨겠죠. 그런데 안 먹은 사람은 남편인데 제가 만두를 싫어하는 거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 먹으라고 정성 들여 해주신 것도 아니면서 음식 관리를 못한 제게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하면 되지. 왜 음식은 받았으면서 이걸 안에서 썩히고 있니? 우리 아들 안 챙겨줬어? 우리 아들 만두라고 하면 귀신인데 왜 남의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냐고. 애초에 받지를 말지. 이것 봐라 다 썩었다. 이미 물러 터졌는데 네 눈엔 이것도 안 보였니? 아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든 건데 이걸 썩힐 수가 있어.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차라리 거절하지 그랬어. 너무 저한테 뭐라 하시니까 저도 말을 하긴 했는데 시어머니 귀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남편한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도 아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남편이 먹겠다 말만 하고 먹지 않은 것이다. 저는 어머니도 알다시피 만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고 남편이 먹는 줄로만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만두를 직접 챙겨주지 않은 제게 문제가 있는 거라 했습니다. 만일 챙겨주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를 말았어야 한 거라고, 거절했어서 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네가 챙겨줄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 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가 알아서 챙겨 먹겠니? 네가 챙겨줘야 네가 다시 데워줘야 먹지 않겠어? 네가 챙겨줄 여유가 없었으면 안 받았으면 되었던 거다. 어떤 남자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니 챙겨 먹어라 하면 챙겨 먹니? 여자가 챙겨주고 앞에 대령을 해야 먹지. 지금 넌 우리 아들한테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니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야? 살림하는 애가 왜 이렇게 무딘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내가 널 가르쳐야겠어? 앞으론 거절을 해라. 챙겨줄 여유 없으면 괜히 사람 짐 빠지게 하지 말고 거절을 하라고.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뭐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다 갖다 떠다 바쳐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를 탓하시는 걸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으면서. 그럼 시어머니 말이 100번 다 맞다고 한다면 만두를 만들기 전부터 제게 물어봤어야 한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마음대로 만두 만들고 쪄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신 거였으면서 그럼 가지고 온 걸 안 먹겠다고 남편 챙겨줄 여유 없다고 다시 손에 들려서 보냈어야 했단 말인가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 만두 사건으로 저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었는데 만일 시어머니만 저를 혼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선배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제게 뭐라 했거든요. 시어머니랑 짰는지 대사도 거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챙겨주지 않은 제가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데 그리고 그놈의 만두. 도대체 만두가 뭐길래 내가 왜 그깟 만두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속 터진 만두처럼 터져야만 하는 건지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난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어. 챙겨 먹으라고. 그런데 어머니도 당신이랑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 만두를 챙겨주지 않은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챙겨주지 못한 게 그게 제일 잘못한 거라고 하시던데 자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고작 만두 때문에. 자기가 원래 나를 잘 챙겨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기 갑자기 왜 이래? 원래 잘하던 사람이 왜 이러냐고. 그냥 만두를 챙겨줬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거지. 만일 만두 상한 걸 자기가 먼저 발견을 했다면 이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야. 자기가 할 일을 자긴 안 한 거라고. 난 그걸 탓하는 거야. 냉장고 정리를 내가 하니?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하셔? 자기가 하잖아.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수시로 열어보는 거 잘 알면서 그걸 그냥 방치한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야. 처음부터 챙겨주기 싫다고 거절했으면 될 것을. 자기가 잘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난 기억도 안 나.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아내 챙겨주지도 않고 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당신이 만약 우리 어머니라면 속 안 상하겠어? 그깟 만두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깟 만두가 아니라고. 말이 아예 통하질 않았습니다. 왜 제가 혼이 나야 하는 거죠? 왜 제가 모든 탓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결국엔 제가 먼저 거절했어야 했다 이 말이었는데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화가 막 났어요. 선배 말이 다 맞았습니다. 거절을 안 하는 순간 그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순간 완전 덤탱이 쓰는 게 결혼 생활이란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동안 거절을 못해서 들어준 저였는데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둘째치고 챙겨주지 않았던 저를 탓하기 바빴으니까요. 사회생활에서 거절 못하고 들어주면 적어도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받는데 결혼 생활에서 거절 못하면 나중엔 탓만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였죠.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주면 그러려니 혹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일이 더 생기게 되었는데 밥벌이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어떤 어조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 밥벌이를 한다는 소리를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제게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흘겨보기까지 했었습니다. 나중에 아 그런 뜻이구나. 이 사람들 지금 나를 가지고 놀리고 있구나 라고 여겨져서 시누이에게 한 방 먹이긴 했었습니다. 저는 나름 톡 쏘는 사이다 격으로 쏴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날은 시댁에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뭘 다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옳게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어? 밥을 먹고 살면 적어도 밥값은 해야지. 옳게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열심히 자기 옆에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더니 그 밥벌이, 밥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다름 아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시누이 그 말에 다들 웃었는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흘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밥벌이 무슨 아직 밥값 하려면 멀었지. 그리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밥벌이만 하면 뭐하니? 그럼 우리 아들 더 챙겨주지도 못할 텐데. 예, 밥값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선 며느리 아내 도리부터 하렴. 지금도 벅차하는데 만일 밥값 하려고 엄마까지 무리해서 되면 집안꼴 난리 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 아이를 갖는 것에 밥벌이 한다 혹은 밥값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제가 밥 먹고 사는 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닌데 아무리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벼랑간 버럭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 참 사람 입장 난감해져 있는데 신우이가 말을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엄마도 참 시간 되면 다 알아서 해.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올케가 워낙에 착하잖아. 요즘 이렇게 착한 며느리 없어 엄마. 그런데 우리 올케는 착한 거야? 아니면 바보 같은 거야?
사회생활 곧잘 한다고 들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기분 나빠할 줄을 모르는 건지. 놀려먹는 사람 재미없게 너무 반응이 구리다. 옳게. 지금 옳게 놀리고 있는 거잖아. 모르겠어? 어머. 주접도 가지가지. 얼마 전 영화 한 편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무능해졌지? 라고 한심해하던 주인공이 있었는데 배트맨과 슈퍼맨. 그 중에서도 배트맨. 완전 쩌리 인생의 실패자의 찌질이에 친절을 베풀고 거절을 못하는 좋은 사람이긴 했었는데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마치 제가 배트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비교해서 제가 못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남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남을 좀 더 배려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생활에서도 먹혔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저 같은 성격은 호구되기 딱 좋은 성격이었었습니다. 시누이까지 대놓고 저를 놀리고 들었으니까요. 시누이, 그 당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시댁에 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런 농담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누이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혼 생활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하고의 의견 다툼, 그리고 어긋나는 시댁과의 관계. 자긴 이미 겪어서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안의 며느리인 제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것쯤은 알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였을까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고 시누이가 웃으면서 제게 말한 것처럼 저도 웃으면서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게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최대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형님이나 밥벌이 하세요. 제가 아니라 형님이 밥값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형님이 제게 이야기한 그 뜻의 밥값이 아니라 형님은 다른 뜻에서 밥벌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에이, 지금 한가하게 저를 놀릴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형님이야말로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밥벌이 빨리 하긴 글른 것 같거든요.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머니 아들이 약을 한 제 먹여야 하나? 아니면 제가 게을러 덜 챙겨줘서 그런가? 에이, 당분간 어머니 아들 기운 좀 차리게 어머니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기력 회복 좀 시켜주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사람 기운 샘솟게 하는 건 못하겠어요. 저도 집안꼴 그지 같아져도 얼른 엄마 되고 싶은데, 에이,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을러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전 얼른 엄마 돼서 남편 돈으로 호강 좀 하고 싶은데, 기력도 없어. 게다가 남편 벌이도 시원찮아. 제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긴 해요. 다 쥐콩만 해서 영 쉽지 않네요. 말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할 땐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니까, 그리고 시댁이니까 조심을 했을 뿐이라고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저도 먼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남편이 저를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사람인데 저런 말장난 정도는 가볍게 웃으면서 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거절까진 아니어도 저리 농담 훅 하고 들어오면 저도 농담으로 훅 하고 치긴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계속 해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전업주부를 시켜줄 만큼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시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럴 상황 아니면 앞으로 당연한 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는 거절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계가 있다?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자기보다 못난 거 없잖아. 그런데 내가 왜 자기를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 시누이가 그런 어줍잖은 농담을 하거나 탓을 할 때 들어야 하는데 싸움닭이 되고 싶진 않은데 지금의 나로 변화시킨 건 당신이랑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야. 그러니 절대로 내 탓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건 시댁은 내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야. 막 나가는 며느리는 아니어도 불합리한 일에 반기를 꼭 들어야지만 내가 덤탱이를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 자기가 챙김을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챙김을 받고 싶고 자기가 시덥잖은 농담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 또한 싫어하거든. 그러니 우리 앞으로 좀 조심하자. 난 시댁 식구들하고 얼굴 붉히는 거 싫거든. 조금씩만 조심하면 서로 화낼 일 없지 않겠어?
여전히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로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긴 합니다. 변한 거라면 남편의 입장이었어요. 제가 화가 나거나 시댁 식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가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내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생활에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피하면 되는데 이건 그러지도 못하니까 더 힘이 들긴 하겠죠. 그래도 적응을 하고 내 스스로 방법을 찾으니 예전만큼 제게 시덥잖은 농담을 한다든지 탓을 한다든지 놀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좀 좋았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서로 조심하고 서로 말 아껴하고 그랬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환상에 사로잡혀서 호구 노릇 해줬을 텐데 이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